불임 검사 결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런 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임신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지? 태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아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 우리 집 며느리가 남의 남자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이 이야기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소아과 병동은 오늘도 분주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윤서아 의사가 진료실을 오가며 어린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죠. 서아는 올해 31살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의 과정을 거쳐 지금은 소아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하루는 언제나 바빴어요. 아침 7시에 병원에 출근해서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가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피로가 씻겨 나가곤 했죠. 선생님 고마워요. 감기가 나아서 태어나는 5살 민준이가 서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민준아, 앞으로 손 자주 씻고 감기 걸리지 말아야 해. 알겠지? 이런 순간들이 서아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서아는 3년 전 강태우와 결혼했습니다. 태우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강남건설의 부사장이자 재벌 2세였어요. 두 사람은 대학병원에서 만났는데 태우가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서아가 담당 의사였습니다. 태우의 진심 어린 구애에 마음을 열었고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이르렀죠. 결혼 초기에는 행복했습니다. 태우는 서아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말했고 서아도 그런 남편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이 문제였죠. 서아야, 언제까지 아이 없이 살 거니? 시어머니 박정숙의 말은 날이 갈수록 매서워졌습니다. 명문가 출신인 정숙은 며느리가 의사라는 것을 처음에는 자랑스러워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점점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병원 일이 워낙 바빠서. 바쁘면 언제 아이를 가질 거야?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후계자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거니? 이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서아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태우도 처음에는 서아 편을 들어주었지만 어머니의 압박이 심해지자 점점 말이 줄어들었어요. 최근에는 집에서도 서아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라도 받아볼까? 어느 날 저녁 태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아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서아는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생리가 늦어지고 입맛이 없어지면서 속이 미식거렸어요.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 병원에서 몰래 검사를 받았는데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임신 6주 차세요. 검사실 간호사의 말에 서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기다렸던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태우도 어머님도 기뻐하실 거야. 서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일찍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태우가 좋아할 얼굴이 벌써 그려졌습니다. 퇴근길에 서아는 백화점에 들러 작은 선물을 하나 샀습니다. 아기 신발이었어요. 손바닥만 한 하얀 신발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아기가 이 신발을 신고 첫걸음을 떼겠구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아는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 고민했습니다. 깜짝 선물로 줄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할까요?
어떤 방법이든 태우는 분명 기뻐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에 도착한 서아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3년 동안 기다렸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거실에는 태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서아가 집에 들어올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이. 서아가 밝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태우가 차가운 눈빛으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아, 이게 뭐야? 태우가 서류를 서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서아는 영문을 모른 채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의료 검사 결과서였는데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상했어요. 불임. 검사 결과요? 서아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검사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더구나 검사 결과에는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런 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임신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지? 태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아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 박정숙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험악했어요. 마치 미리 약속이나 한 것처럼 타이밍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남의 남자와. 정숙의 말에 서아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 그럼 이 검사 결과는 뭐란 말이야? 정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태우의 정액 검사 결과였어요. 거기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태우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래요. 그런데 당신이 임신했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서아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분명히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머님, 이 검사 결과들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정말로 태우 씨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태우가 소리쳤습니다. 서아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놀랐어요. 평소 온화하던 태우가 이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다니요. 여보, 제 말을 들어봐요.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봐요. 필요 없어. 모든 게 명확하잖아. 아니에요. 저는 다른 남자와 그런 적이 없어요. 태우 씨 말고는 아무도. 그만하세요. 정숙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웃집에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우리 명문가의 체면을 이렇게 더럽힐 거예요? 종가의 며느리 자격도 없는 주제에.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정성스럽게 모셨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차갑게 대하다니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를 이렇게 의심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정말로.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정숙의 말에 태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 우리 이혼해. 여보. 서아는 태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차갑게 서아의 손을 뿌리쳤어요. 내일 오전까지 짐을 챙겨.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 태우 씨, 제발 제 말을 들어봐요. 정말로 오해해요. 하지만 태우는 더 이상 서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숙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2월의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 몇 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대로 챙길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요. 정말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서아가 마지막으로 물었지만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등만 보일 뿐이었어요. 서아는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임신 초기의 몸으로 한겨울밤 거리에 홀로 서게 된 거였죠. 눈발이 서아의 뺨을 스쳤지만 눈물 때문에 차가운지 따뜻한지도 모르겠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서아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뱃속의 아이만이 서아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한겨울 밤거리에 홀로 서 있던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의과대학 동기였던 이민정이었습니다. 민정아, 나야. 서아. 서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민정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아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했어요. 지금 갈 곳이 없어. 도와줄 수 있을까? 당장 와. 주소 보낼게. 민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다급한 목소리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거든요. 민정의 원룸에 도착한 서아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태우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그 검사 결과들도 이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서아는 뱃속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일단 여기서 며칠 쉬어. 그리고 정확한 검사를 다시 받아보자. 며칠 후 서아는 민정과 함께 다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서아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정말로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윤서아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부르자 서아와 민정이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임신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서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 쌍둥이입니다. 네. 서아와 민정이 동시에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 쌍둥이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초음파 상으로 확인한 결과 4명의 아기가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다만 다태 임신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서아는 멍하니 초음파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점 같은 것들이 4개나 보였어요. 모두 서아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민정아, 내 쌍둥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네. 축하해. 민정이 기뻐했지만 서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이 앞섰어요. 혼자서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아가 병원에 출근하려고 하자 과장이 서아를 불렀어요. 서아 씨, 미안한 이야기지만. 과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서아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당분간 휴직을 하라고 하네요. 휴직이요? 왜요? 강 부사장 쪽에서 압력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병원 이사회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서아는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태우가 자신의 직장까지 건드린 거였어요. 재벌가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과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서아 씨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어. 그날 저녁 서아는 민정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에서는 힘들 것 같아. 태우 집안의 힘이 너무 세니까. 그럼 어떻게 해? 해외로 나가는 게 어떨까? 의사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잖아. 그때 서아는 의과대학 시절 은사였던 김 교수를 떠올렸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캐나다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교수님께 연락해 볼게. 김 교수는 서아의 상황을 듣고 흔쾌히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고 했어요. 서아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 내 쌍둥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한 달 후, 서아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뱃속의 아이들도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아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꼭 너희들을 지켜낼게. 캐나다 토론토는 추웠지만 한국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김 교수의 도움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했고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서아는 조산 위험 때문에 입원했습니다. 내 쌍둥이를 키우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힘내세요.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담당 의사가 격려해 주었지만 서아는 불안했습니다. 혼자서 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드디어 출산날이 왔습니다. 제왕절개로 진행된 수술에서 4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모두 건강했습니다. 축하합니다. 4명 모두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들을 서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들이 울고 있었어요. 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녕, 우리 아들들아. 서아는 내 아들의 이름을 강준호, 강민호, 강성호, 강지호라고 지었어요. 모두 아버지의 성을 따랐습니다. 언젠가는 정당한 인정을 받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깐,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내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밤낮으로 울어대는 아이들 때문에 서아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꼭 잘 키워낼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서아는 지쳐가는 몸을 이끌고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돌이 지나자 서아는 다시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의 도움으로 파트타임으로 소아과 진료를 맡을 수 있었어요. 낮에는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밤에는 직접 돌봤습니다. 선생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료 의사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아는 늘 피곤해 보였거든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서아는 자주 어지러웠고 때로는 진료 중에도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그런 와중에도 한국에서는 서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가끔 전화로 소식을 전해주곤 했어요. 서아야, 한국 상황이 좀 심각해. 태우 쪽에서 언론에 이상한 이야기를 흘린 것 같아. 무슨 이야기요? 너를 불륜녀로 만드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 인터넷에서도 악플이 엄청나고. 서아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누명을 써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태우가 재혼한다는 소문도 있어. 상대는 송재벌과 딸 송은미래. 전화를 끊고 난 후 서아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태우가 재혼한다는 소식이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어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그래,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이야. 서아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3살이 되었을 때 서아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거였어요. 새로운 소아용 백신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서아 박사, 당신의 아이디어가 정말 혁신적이네요. 연구팀장이 서아의 제안서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서아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연구에 매달리고 새벽에는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2년 후 서아의 연구가 성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인 거였어요. 축하합니다, 서아 박사님. 이 백신은 정말 혁명적입니다. 제약회사에서 거액을 들여 서아의 연구 결과를 사들이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아는 고민 끝에 자신만의 의료 벤처 회사를 차리기로 결심했어요. 엄마, 회사를 차린다는 게 뭐야? 5살이 된 준호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바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는 약을 만드는 회사를 만드는 거야. 우와, 엄마 대단해. 민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응원이 서아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서아의 벤처 회사 바이오케어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개발한 백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거든요. 아이들이 7살이 되자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늘 실험 도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이 화학 반응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준호의 질문은 때로 대학 수준이었어요. 서아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민호는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피아노를 배운 지 1년도 안 되어 어려운 곡들을 척척 연주해냈어요. 형, 이 곡 들어봐. 내가 작곡한 거야. 민호가 만든 곡은 어른들도 감동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성우는 운동에 뛰어났습니다. 축구, 농구, 수영 등 어떤 운동을 해도 금세 실력이 늘었어요. 엄마, 나 올림픽 나갈 수 있을까? 성우의 꿈은 컸습니다. 코치들도 성우의 재능에 놀라워했어요. 막내 지호는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해서 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엄마, 이거 봐. 우리 가족 그렸어. 지호가 그린 그림에는 엄마와 내 형제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없었지만 그림 속 가족은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 지호가 정말 잘 그렸네. 서아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뿌듯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보람이 있었어요. 내 아들 모두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한 가지 궁금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언젠가는 대답해야 할 질문이었지만 서아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서아의 의료 벤처 회사 바이오케어는 3년 만에 캐나다 최고의 바이오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서아가 개발한 소아용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어요. 서아 박사님, 정말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회사 이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서아를 찾아왔습니다.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글로벌 파마에서 바이오케어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한 거였어요. 인수 금액이 얼마나 되죠? 5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서아 박사님께는 연구 총괄 이사 자리를 제안했어요. 서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도 못한 거액이었어요. 이 돈이면 아이들의 미래는 완전히 보장될 수 있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후 더 큰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아가 세계적인 의학상인 국제소아의학혁신상을 수상하게 된 거였어요. 축하드립니다, 윤서아 박사님. 당신의 연구가 전 세계 의학계에 미친 영향은 정말 대단합니다. 시상식에서 서아는 감동의 연설을 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내 아들들과 저를 응원해준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시상식 영상은 전 세계로 중계되었고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아의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 과거에 그녀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조용해졌어요. 상을 받은 후 서아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의 DNA 검사였어요. 아이들이 태우의 친자식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성우가 검사용 면봉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냥 건강검진이야. 아프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서아는 그 결과를 보고 확신했어요. 내 아이 모두 확실히 태우의 친자식이었습니다. 혈액형도 유전자 패턴도 모두 일치했어요. 역시 내가 옳았어.
서아는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7년 전 자신을 몰아낸 그 검사 결과들이 조작되었다는 증거들도 함께 말이죠. 이제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한국에서 놀라운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민정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서아야, 큰일 났어. 한국 뉴스 봤어? 무슨 뉴스요? 강남건설 이야기야. 태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대.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 서아는 급하게 한국 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강남건설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라는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강남건설 후계 구도의 비상. 강태우 부사장의 후계자 부재가 최대 약점. 기사를 읽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태우는 여전히 아이가 없었고 현재 부인 송은미와의 사이에서도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었어요. 반면 태우의 동생 강태민은 아들 둘을 두고 있어서 경영권 승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태우 부사장 후계자 문제로 경영진 회의에서 압박받아 강태민 전무 형님은 가문의 대를 잇지 못했다며 경영권 주장. 기사들을 읽으며 서아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태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만약 자신이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날 밤 서아는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분명히 태우의 친자식이고 강가의 정당한 후계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잠 안 와? 막내 지호가 잠결에 일어나 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응, 엄마가 생각할 일이 있어서. 무슨 생각이야? 지호야, 만약에 엄마가 너희들과 함께 한국에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할래? 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가자고 하면 갈 거야. 우리는 엄마랑 함께 있으면 어디든 좋아. 서아는 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서아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진실을 밝히기로 한 거였어요. 아이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고 7년 전의 억울함을 풀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서아는 내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볼까? 한국이 어디야? 성우가 물었습니다. 엄마의 고향이야. 그리고 너희들 아빠가 있는 곳이기도 해.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동안 궁금해했던 아빠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거였어요. 우리 아빠가 정말 있어? 준호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있어. 그런데 아빠는 아직 너희들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셔. 왜 몰라? 민호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한국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서아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였어요. 7년 동안 참았던 억울함을 풀고 아이들에게 정당한 자리를 찾아주겠다고 말이죠. 인천국제공항에 하얀색 전용기가 착륙했습니다. 서아가 의료벤처 매각 자금으로 구입한 개인 전용기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서아와 내 아들의 모습은 공항 관계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와, 엄마. 한국이 정말 크다. 지호가 공항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여기가 엄마 고향이구나. 준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7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지만 서아의 마음은 차분했어요.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까요. 박사님, 짐은 저희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서아가 고용한 보디가드들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서아는 더 이상 7년 전의 무력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학자이자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아이들은 신기한 듯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 정말 만나는 거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서아가 아이들에게 상황을 어느 정도 설명했거든요. 응, 만날 거야. 그런데 아빠는 너희들을 처음 보는 거니까 놀랄 수도 있어. 우리도 아빠를 처음 보는 거잖아. 성우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긴장하면서도 기대에 차 있었어요. 다음 날은 강남건설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회장의 의식불명으로 인한 경영권 문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였어요. 서아는 바로 그 자리를 택했습니다. 엄마, 저 큰 건물이 뭐야? 지호가 강남 한복판의 고급 호텔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빠가 일하는 회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서아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네 아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서아가 특별히 맞춘 옷들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과 똑똑해 보이는 네 쌍둥이 아들의 조합은 눈에 띌 수밖에 없었어요. 저분이 누구실까? 아이들이 정말 잘생겼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서아는 당당했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연회장으로 향했어요. 연회장 앞에는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강남건설의 경영권 분쟁은 큰 화제였거든요. 윤서아 박사님이십니까? 한 기자가 서아를 알아봤습니다. 최근 국제의학상을 받은 서아의 얼굴이 알려져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강남건설과 무슨 관계가 있으신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서아는 짧게 대답하고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 당당하게 걸었어요. 연회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는 강가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태우와 그의 부인 송은미, 그리고 시어머니 박정숙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아가 아이들과 함께 들어서자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태우는 서아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아? 태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전 아내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거였어요. 더구나 4명의 아이들과 함께 나타나다니요. 안녕하세요, 태우 씨. 서아는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주눅들지 않았어요. 박정숙은 서아를 보더니 화가 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나타났어요? 제가 나타날 이유가 있으니까 왔겠죠. 서아의 대답에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의 순한 며느리가 아니었거든요. 태우의 현재 부인 송은미는 서아와 아이들을 번갈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모두 태우와 닮아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여러분, 서아가 연회장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윤서아입니다. 강태우 부사장의 전 부인이고 이 네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들 당황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모두 강태우 씨의 친자식입니다. 서아의 말에 연회장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잖아. 그 검사 결과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서아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함께 7년 전 검사 조작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었어요. 이것이 아이들의 DNA 검사 결과입니다. 강태우 씨의 친자식임이 99.9% 확률로 증명되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본 변호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밀한 검사 결과였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7년 전 저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된 검사 결과들의 증거입니다. 서아가 또 다른 서류를 내놓았습니다. 당시 검사를 담당했던 의사의 증언서와 조작 경위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태우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누가 이런 짓을? 강태민 전무께서 하신 일입니다. 서아의 말에 태우의 동생 태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서아는 차분했습니다. 7년 동안 철저히 준비한 일이었거든요.
그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강태우 부사장의 현재 부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아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송은미 씨는 선천적 불임입니다. 결혼 전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은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 거였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하지만 서아가 내민 의료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은미가 결혼 전부터 불임 치료를 받아왔다는 증거였어요. 연 회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가의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거였어요. 준호야, 인사해. 서아가 첫째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준호입니다. 7살 준호의 똑똑한 인사에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는 강민호예요. 저는 강성호입니다. 저는 강지호예요. 네 아이들이 차례로 인사하자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당당한 모습에 모두가 압도된 거였어요. 태우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친자식들을 7년 만에 처음 본 거였거든요. 연 회장의 뒷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강남건설 창업주이자 태우의 할아버지인 강철수 회장이었어요. 의식불명 상태인 아들 대신 가문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태우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앉아 있어라. 철수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소문을 듣고 왔다. 내 증손자들이 나타났다고 하던데. 회장은 천천히 내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할아버지지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준호가 대표로 인사하자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우리 강가 핏줄이구나. 회장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모두 어린 시절 태우를 닮아 있었어요. 서아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할아버지. 서아가 앞으로 나서며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7년 전에는 며느리였지만 지금은 다른 입장이었어요.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회장의 따뜻한 말에 서아는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고생을 인정해주는 것은 오랜만이었거든요. 증거 자료들을 보자. 회장이 서아가 준비한 서류들을 받아들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어요. DNA 검사 결과 99.9% 일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조작된 검사 결과들을 보더니 화가 났어요.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서 일어났다는 말이냐?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의 분노가 느껴졌거든요. 태민아, 이리 와라. 태민이 떨리는 다리로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내가 한 짓이냐? 할아버지, 그건. 대답하라. 회장의 호령에 태민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나서.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태민이 죄를 인정한 거였어요. 7년 동안 내 증손자들이 아버지도 모른 채 자랐다는 말이냐?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태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한편 시어머니 박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내 손자들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정말 내 손자들이야? 정숙이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특히 막내 지호가 어린 시절 태우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지호야, 할머니한테 와볼래? 지호는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이자 조심스럽게 정숙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처음 뵙습니다. 정숙은 지호를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그리워했던 손자였거든요. 할머니가 정말 미안했구나. 하지만 정숙은 서아에게는 여전히 미안하다는 말을
직접 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태우는 모든 진실을 알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7년 동안 속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내 동생이 나를 속였다는 말이야? 태우는 태민을 바라보며 분노했습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내가 내 아이들을 7년 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태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생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더욱 아팠어요. 태우는 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우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였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를 믿지 못한 게 내 평생 최대의 실수야. 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서아를 집에서 내쫓은 것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정말 바보였어. 하지만 서아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죠. 서아야. 7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세요? 임신 초기의 저를 한겨울에 거리로 내쫓았잖아요. 서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차가웠습니다. 그때 태우 씨는 제 말을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3년 동안 함께 산 아내보다 조작된 서류를 더 믿으셨죠. 태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아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만 여기 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강가의 정당한 후계자예요. 그 권리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서아의 단호한 말에 태우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없는 거야? 전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7년 동안 혼자서 말이죠. 서아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아, 아빠께 인사드려. 내 아이들이 태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우는 처음 만나는 아들들을 하나씩 안아주며 울었어요.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이들은 아빠를 처음 보는 거라 어색했지만 태우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지호가 태우의 눈물을 닦아주자 태우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회장이 지팡이를 바닥에 쳤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리겠다. 모든 사람들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윤서아, 내 아이들은 우리 강가의 정당한 후계자들이다. 모든 권리를 인정하겠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서아가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태민아, 너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라. 다시는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라. 태민은 고개를 숙이고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거였어요. 태우야, 너는 서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이들의 아버지 역할을 다하라. 네, 할아버지. 태우가 대답했지만 서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거든요. 주주총회 이후 한 달 서아의 네 아들들은 공식적으로 강가의 법적 상속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자 서아는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강남구 한남동에 위치한 큰 저택을 바라보며 성우가 물었습니다. 서아가 구입한 집이었어요. 응, 이제 여기서 살 거야. 그리고 엄마가 새로운 연구소도 차릴 예정이야. 서아는 한국의 바이오케어 코리아라는 의료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거였어요. 윤서아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연구소 개소식에는 많은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서아는 이제 한국 의료계에서도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제가 개발한 백신 기술을 통해 더 많은 한국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서아의 연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7년 전 억울하게 쫓겨났던 그녀가 이제는 당당한 성공 여성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한편 아이들과 태우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나러 왔어요. 아빠, 이거 봐요. 제가 만든 로봇이에요. 준호가 자신이 조립한 과학 키트를 태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구나. 아빠도 어릴 때 이런 걸 좋아했는데. 태우는 아들과의 대화가 신기하면서도 소중했습니다. 7년 동안 놓친 시간이 아쉬웠어요. 아빠, 제가 작곡한 곡 들어보실래요? 민호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자신이 만든 곡을 연주했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너무 아름답다. 우리 민호가 정말 천재구나. 태우는 아들들의 재능에 놀라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성우는 태우와 함께 축구를 하며 가까워졌어요. 아빠, 저 올림픽 선수 되고 싶어요. 그래. 아빠가 도와줄게. 최고의 코치를 구해줄 테니까. 막내 지호는 태우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아빠, 이거 드릴게요. 그림에는 아빠와 네 형제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태우는 그림을 받고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여전히 태우와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만남은 허용했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원하지 않았어요. 서아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어느 날 태우가 서아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알아줘.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응했습니다. 7년 전 그날, 나는 정말 미쳤던 것 같아. 너를 믿지 못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태우의 목소리는 진실했습니다. 태우 씨,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요.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버지 역할을 하시면 돼요. 그 이상은 바라지 마세요. 서아의 단호한 태도에 태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 갔습니다. 각자의 재능을 살려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준호는 과학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또래보다 훨씬 앞선 실험을 했습니다. 민호는 유명한 음악 선생님에게 배우며 실력이 더욱 늘었어요. 어린이 콩쿠르에서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우는 청소년 축구팀에 들어가 활약했고, 지호는 미술학원에서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태우는 꾸준히 아이들을 만나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익혀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도 태우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태우의 진심이 전해졌거든요. 할아버지 강철수 회장도 증손자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우리 증손자들이 정말 똑똑하구나. 강씨 집안의 자랑이야. 시어머니 정숙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과거의 잘못을 반성했어요. 서아야, 내가 정말 미안했다. 어느 날 정숙이 서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과거 일은 이제 괜찮아요, 어머님.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만 보려고 해요. 서아도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10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서아는 성대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정말 신나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생일 파티를 기대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생일 파티 당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강가 가족들과 서아의 친구들, 그리고 아이들의 친구들까지 말이죠. 우리 아들들아, 생일 축하해. 서아가 케이크를 가져오자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내 아이들이 서아를 껴안았습니다. 이 순간이 서아에게는 가장 소중했어요. 태우도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보며 태우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서아와는 예전 관계로 돌아갈 수 없지만 아이들의 아버지로서는 만족했어요. 파티가 끝난 후 서아는 테라스에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엄마, 뭘 보고 있어요? 지호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별을 보고 있어. 참 예쁘지?
네. 엄마처럼 예뻐요. 지호의 순수한 말에 서아는 웃었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저희도 엄마랑 있어서 행복해요. 다른 세 아들들도 엄마 곁으로 왔습니다. 엄마, 우리 계속 함께 있을 거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언제나 함께야. 서아는 내 아들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걸 느꼈어요. 7년 전 한겨울밤,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서아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공한 의사이자 사업가,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들의 자랑스러운 엄마. 이제 서아는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아이들도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과학자의 꿈을, 민호는 음악가의 꿈을, 성호는 운동선수의 꿈을, 지호는 예술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강가의 새로운 전설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서아와 네 쌍둥이 아들들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 말이죠.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서아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 그리고 그 행복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서아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